네, 제가 오늘 이 고성국 칼럼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를 돌아보면서 이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노인 빈곤 문제를 제가 좀 심각하게 제기했고요. 특히 지금 제가 MZ 세대들한테 그렇게 호소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노인이 바로 30년 후, 50년 후에 당신들의 모습이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될 거야. 그렇지 않다. 그러니 지금부터 30년 후의 나, 50년 후의 나를 위해서 준비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제가 MZ 세대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글로벌 홈 퍼니싱, 집 가구로 세계적인 기업인 이케아가 이제 자기네 장사를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전 세계 38개 국가의 소비자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를 정리한 2023 라이프 앳 홈, 집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출간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38개 나라 중에 이제 대한민국도 주요 국가로 들어가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40%는 언제 즐거움을 느낀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나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38개 국가의 응답자 비율 중에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나 행복하다 라고 대답한 대한민국 국민이 40%고 이게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서 내가 보람을 느낀다. 3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또 나는 집에서 식구들과 웃고 떠들고 지내는 시간이 즐겁다. 14%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최하위. 놀라셨나요? 저는 사실 놀랐어요. 제가 살아왔던 대한민국은 이러지 않아가지고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집에서 자녀들 키우고 손주 손녀 키우는 게 기쁘다. 38개 국가 평균이 22%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한국은 8%밖에 안 됩니다. 전부 짐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데 자식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있고 부모랑 같이 있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나 집에서 혼자 낮잠 자는 게 제일 좋아. 한국 28%. 2등이에요, 2등.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 유독 한국이 혼자 분자화돼서 원자화돼서 혼자 있는 것을 객관적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걸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커뮤니티에서 어떤 소속감을 느낀다. 대한민국 9%. 최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35% 가까운 1인 가구가 있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65%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도 나는 나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자식 키우고 손자 키우는 거 난 너무 힘들어. 나 그거 싫어. 나 이웃에 누가 사는지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즐거운 게 별로 없어. 나 그냥 혼자 집에서 낮잠 잘 때가 제일 좋아가 돼버렸어요. 고독지수가 제일 높은 대한민국이 돼버렸고
그야말로 개인 사회, 나노 사회가 돼버렸어요. 숙명여대의 서영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 속 이웃들의 모습을 현실에서 만나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 그냥 그거는 드라마일 뿐이다. 우리 머릿속의 추억일 뿐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공동체를 중시했고 가족이나 이웃 간에 끈끈한 관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개인주의가 주도적인 흐름이 되게 됐고 최근에는 그 개인주의를 넘어서 파편화된 원자화된 삶을 살아가는 나노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좋다 나쁘다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객관적인 모습. 그러면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나 혼자 집에 있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같이 있는 게 좋게 억지로 정신교육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나 자식 키우고 손자 키우는 데서 별로 보람을 못 느껴 즐겁지 않아 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그게 즐거운 일이라고 막 공산당처럼 주입을 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집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고 이런 사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거 무모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삶의 형태와 삶의 질을 바꿔나갈 것이냐에 고민을 해야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로 돌아가자. 이미 드라마에서나 있는 수십 년 전에 그 사회로 다시 돌아가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통사고 만에 나니까 차 전부 없애고 걸어 다니자. 소 타고 다니자.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이나 젊은 MZ세대들이나 슬기로운 독립생활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때가 됐다. 슬기로운 독립생활. 특히 가난한 노인들이 많은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경우에는 슬기로운 독립 노년 생활에 대한 각자의 고민과 사회의 관심과 국가의 정책적 기획이 정말 필요해졌다. 슬기로운 독립 노년 생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문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정재호 회장님이 계세요. 정재호 회장. 어디 회장이냐면 민족증흥회 회장입니다. 민족증흥회. 민족증흥회는 작년 10월 26일 동작동의 국립현충원 박정희 유경수 묘소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을 주관했던 그 단체입니다. 민족증흥회에 이끌고 있는 정재호 회장은 193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올해 바뀐 나이로 94세입니다. 이분이 30년 가까이 젊은 저를 보실 때마다 고 박사 건강 잘 챙겨야 돼 라고 걱정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고성호 TV 출연하실 때도 정말 국가 원로로서의 지혜와 통찰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공감하게 하셨어요. 이분이 엊그저께 저한테 뉴욕타임스 기사다 그러면서 글을 하나 참고하라고 보내셨는데 뉴욕타임스 2024년 1월 6일자 기사인데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7가지 요소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뭐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요. 이 전문가들은 몇 가지 종류의 간단한 행위들만 실천함으로써도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비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나도 다 아는 얘기더라고요. 실천만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도 들으면 그래 그거 뭐 별 얘기 아니잖아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실천해 보십시오. 자, 1. 더 많이 움직여라. 더 많이 움직여라. move more. 더 많이 움직여라. 움직이는 행위가 심장과 순환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움직이는 행위가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만성 질환으로부터 예방시켜준다. 움직여야 근육이 남아서 낙상사고도 줄일 수 있다. 움직여라. 조금이라도 많이 움직여라. 너무 쉽죠? 근데 저 이거 잘 못하거든요. 방송하느라고 이제 앞으로는 서성거리면서 할까? 한 2시간 동안이라도. 엘리베이터 타고 저희가 11층으로 오는데 11층까지 한 번만 계단으로 걸어 올라오면 그렇게 좋다는데 제가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움직여라. 더 많이 움직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거 진짜 딱 나한테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최고의 운동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다. 무리하게 하지 마라. 제가 저희 지하 1층에 이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했을 때 첫날 그 코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사님, 한 달에 8번만 나오세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처음에 다 등록할 때는 30일 동안 내가 25일은 나오겠다고 다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대. 그러다가 2달째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안 나온대.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만 나와도 충분히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이 되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다만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그것도 못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가 권고하는 운동은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얼마를 운동하면 되냐? 150분이에요. 우린 저 운동에 한이 맺혔는지 한번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막 2시간, 3시간씩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일주일에 150분이면 충분하대. 이거를 일주일 동안 나눠서 하니까 하루에 20분씩만 운동하면 된대요. 걷든지 뭐 하든지. 근데 살다 보면 일주일에 하루에 20분 걷는 것도 실제로 못 걷고 지내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보개가 아니라 1000보개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좀 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라. 특별한 식단 같은 거 좀 하지 마라. 그냥 골고루 잘 먹으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나이 들수록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제발 가공 음식은 좀 줄여라. 라면 같은 거 좀 줄여라. 통조림 같은 거 좀 줄여라. 너무 쉬운데 왜 이게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 다이어트 얘기를 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존 로라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말이죠. 노인들을 볼 때 체중이 늘어난 환자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체중이 감소하는 환자는 겁이 덜컥 나요. 그래서 정밀 진단하게 돼요. 왜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서 살 빠지는 게 위험하다. 좀 나이살이 좀 붙어서 보기 좋게 돼야 건강해지는 거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비만 경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에 젖어서 거의 모든 국민이 다이어트 맨날 하면서 실제로는 효과도 별로 못 보는 이런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말자.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에 중요하다. 그리고 살 쪘냐 안 쪘냐 하는 것은 노인 건강으로 갈 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살쪄도 건강하면 되는 거니까. 세 번째가 충분히 잠을 많이 자라. 충분히 잠을 많이 자라.
잠은 건강한 아이를 먹는 데 중요하다. 잠의 총량이 죽음, 사망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있다. 그래서 권하는 잠은 몇 시간이냐?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쪽잠 포함해서 총량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7시간에서 9시간. 저 진짜 잠을 많이 자야 되겠어요, 앞으로. 저는 지금 이 기준에 따르면 하루 많이 자면 5시간, 되게 4시간 자고 지금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반성했습니다. 잠을 많이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 출장 갈 때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잠자는 줄 알고 건드리지 마세요, 좀. 고성범 본부장, 나 좀 건드리지 마. 눈 좀 감고 있을 때. 나 어떻게든 총량 7시간, 9시간 채워야 돼. 나이 들수록 잠을 더 많이 자야 돼. 그러잖아요.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영원히 잠들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갖고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7시간에서 9시간씩 주무시면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사셔야죠. 담배와 술을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하지 마라 나와갖고서 내가. 담배와 술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담배와 술을 너무 많이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는 하지 마라. 알아서 판단하세요. 너무 많이는 하지 마라. 만성질환을 관리해라. 이게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 40%가 고콜레스테롤, 3분의 1, 33%가 당뇨병, 다 이런 걸 앓고 있대요. 우리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괜히 아는 체 하지 말고 의사가 적절하게 처방하는 거 그대로 지키면 된다. 만성질환은 어쨌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해 나가면 된다. 큰일 났다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다 오는 병이다. 나이 들면. 의사가 적절하게 처방하면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처방 안 한다, 의사들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고독과 외로움. 이건 흡연보다도 더 해롭다. 고독과 외로움이 흡연보다도 더 해롭다.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치매가 오고 심장병이 오고 뇌졸중이 더 높아진다. 관계를 맺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고독사회고 나노사회로 갔다. 그러면 고독사회 나노사회로 가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해체해서 옛날에 대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기로운 독립 노년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이 태극기 집회야말로 우리 자유우파 노인들의 건강에 무지무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잖아요. 광화문에 나가서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셨습니까? 그러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네. 제가 아미고 회원한테 제일 많이 듣는 감사의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들을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마워요. 슬기로운 독립 노년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나 한 단계 진전된 수준 높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관계망 속에 뛰어드십시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마음을 갖고 와라. 낙관주의야말로 모든 병의 예방입니다. 낙관주의야말로. 이 심리 테스트에서 낙관적이다라고 나오는 사람은 비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보다 15% 오래 산대요. 경험적인 조사입니다. 그러니 제가 전략적 낙관주의, 전술적 비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다 낙관주의의 신념을 갖고 저 흉악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과 싸워서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장수하실 거예요. 슬기로운 노년 독립생활입니다. 슬기로운 독립 노년 생활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쉬운데 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이 슬기로운 생활을 여러분 함께 해나가실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